출발할게요. 네, 출발. 출발 신난다. 확실해? 신나는 거? 출발 신난다. 신발 벗다가 잠들어 버릴 것 같은데? 형 좋아하나 운전을 9시간 동안 할 수 있다고요? 와, 설레인다. 자, 오늘 저희가 타게 될 차는 머세디스 벤츠의 EQA죠. GLA를 기본으로 만든 소형 전기 SUV입니다. 국내 시장에 처음 공개됐을 때 주행거리가 WLTP 기준으로 426km래요. 그래서 이 정도면 한 300 중반? 잘하면 중후반? 뭐 그 정도도 국내 인증 기준으로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예상들이 있었습니다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좀 줄어들었어요. 306km를 갈 수 있대요. 국내 인증 기준으로 28%가 줄어드는 셈이거든요. 벤츠 입장에서도 이 EQA를 기다리시던 분들 입장에서도 아쉬움이 좀 있을 수밖에 없었죠. 조금 의외였어요. 근데 그렇게 의외도 아닌 게 지금 국내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수입 전기차들이 다 그렇습니다. WLTP 기준으로 몇 킬로미터 간다고 했다가 국내 기준으로 보면 다 떨어져요. 뚝뚝 떨어져. 그것도. 그래서 그렇게 놀라울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좀 아쉬웠죠. 하지만 자동차 브랜드 측에서는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증은 그렇게 받았지만 막상 달려보시면 그거보다 훨씬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EQA 실제로는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을지 오늘 우리가 그걸 중점으로 알아보려고 해요. 자, 이걸 어떻게 알아볼까 고민을 했죠. 멀리 갈까? 부산을 갈까? 고민을 막 하다가 EQA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될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보자. 그럼 그게 뭘까?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를 몇 바퀴나 돌 수 있을지 한번 달려보자 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론상으로 따지면 지금 이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가 128km거든요. 306km를 갈 수 있다고 하니까 한 2.4바퀴? 그 정도 달리면 배터리가 0이 될 거예요. 과연 실제로 달렸을 때는 2.4바퀴 이상으로 몇 바퀴까지 달릴 수 있을지 한번 실테스트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지금 10시 10분인데 꽤 덥거든요. 지금 계기판상에는 실외 기온이 32.5도인데 습도가 높아서 땀이 줄줄 흘러요. 10시인데 벌써 이렇게 덥기 있기 없기. 지금 저희가 이렇게 더우니까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은 켜고 갈 거고요. 한 에어컨은 22.5도, 23도 이 정도로 맞출까요? 오토에 놓고 23도. 그리고 저희가 딱히 과속도 하지 않고 뭐 주행거리 늘린다고 천천히 가지도 않고 그냥 교통 흐름대로 맞춰서 달리겠습니다. 출발지는 시흥 하늘 주유소예요. 제1순환 고속도로를 시계 방향으로 돌겠습니다. 시흥 하늘 주유소에서 100%까지 충전을 했거든요. 이 상태에서 지금 달릴 수 있다고 나온 거리가 362km라고 떠 있네요. 독신 이제 갑시다 다시. 힘들어. 이거 이번에 이제 주행 얘기 할 건데 디오토 되게 신기하다. 그게 뭔데요? 디오토? 우리 영상 보면 나와. 지금 우리가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잖아요. 저도 여러 번 타보긴 했습니다만 이게 도대체 얼마나 긴 고속도로인지를 몰랐어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의 원래 이름은 외곽순환 고속도로였었거든요. 요게 작년 2020년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어떤 도시들을 거치게 되냐면 지흥, 남동, 부천, 계양, 김포, 고양, 양주, 의정부, 남양주, 구리, 강동, 하남, 송파, 성남, 이왕, 안양, 김포,
그리고 다시 시흥. 이렇게 많은 도시들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 저희는 성남쯤 지나고 있어요. 이걸 앞으로 몇 번 더 하게 될까? 아주 즐겁네요. 일단 주행 느낌. 우리나라에 들어온 EQA는 전륜구동 모델 하나밖에 없죠. EQA 250만 있어요. 앞쪽에 모터가 하나 들어가 있고 배터리는 차체 바닥에 넓게 깔려 있고, 이 모터 마력으로 환산하면 190마력, 최대 토크는 38.2kgm 정도 되더라고요. 공차 중량이 2톤이 조금 안 돼요. 그리고 배터리는 66.5kWh 용량이죠. 아이오닉 5, 모델 3 이런 경쟁 모델들을 보면 배터리 용량이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작은 거, 큰 거. 근데 66.5 정도면 이런 경쟁 모델들의 작은 배터리와 큰 배터리 딱 중간쯤의 용량입니다. 방금 제가 190마력에 38.2kgm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QA를 타보니까 그냥 아주 무난한 정도예요. 우리가 테슬라 모델 3나 모델 S 퍼포먼스 모델을 타면서 느꼈던 그 폭발적인 가속, 이런 거까지는 없고 그냥 대중 전기차의 가속? 그 정도 힘입니다. 일단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이 초반부터 빵 나오는 최대 토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속도가 95인데 이 상태에서도 킥다운을 한번 해보면 쭉 100, 104 이렇게 쭉 하고 속도를 붙여나가죠. 고성능 전기차였다면 물론 요 정도 속도에서도 팍 하고 튀어나갔겠지만 그런 것까지는 없고 그냥 부드럽게, 하지만 아주 매끄럽게 가속을 이어갑니다. 지금 시속 100 정도에서는 이 정도 가속이지만 저속일수록 토크바를 강하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시내에서는 빵 치고 나가는데 아주 탁월해요. 가만히 보면 이 전기차가 우리 삶에 이렇게까지 가까이 온 게 진짜 몇 년 안 걸렸거든요.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제가 이 전기차를 처음 탔던 게 아마 닛산 리프 1세대였던 것 같거든요. 그때 그 친구가 한 번 충전하면 100km 초중반? 그 정도 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본으로 만든 순수 전기차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발전된 전기차 관련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생제동 장치입니다. 쭉 가다가 전기 모터를 반대로 돌려서 버려지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로 긁어 모으는 그런 장치가 회생제동 장치인데, 이 처음에 전기차가 막 나왔을 때는 이렇게 가다가 가속 페달을 딱 떼! 그러면 속도가 윙 줄어들면서 회생제동 장치의 개입이 엄청 세게끔 설정을 했었습니다. 원래 전기차는 이런 거예요. 전기차 안 타보셨죠? 원래 그렇다니까?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전기차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던 소비자들이 야, 이거 이질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아 이거 불편한데?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야, 이 소비자들의 이질감, 불만을 어떻게 좀 해결할까 고민을 하고 해결책을 내놨죠. 그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운전대 뒤에 그 패드를 통해서 회생제동의 개입 정도를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단계를 나눠준 게 하나 있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원페달 드라이빙이었었거든요. 지금 현재 르노 조에나 쉐보레 볼트 같은 모델에 적용되어 있는 방식이죠.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딱 밟은 만큼만 달리게 해주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아이오닉 5나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방식을 전부 다 넣어주기도 했죠. 저는 이 정도 발전했을 때까지만 해도 아, 자동차 회사들이 연구를 많이 했구나, 이거 조금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지만 나중에는 되게 편한데 괜찮네 라고 꽤 만족했었어요. 근데 EQA를 타보니까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발전했더군요. 이름하여 D-오토 기능인데요, 얘도 지금 운전대 뒤에 페달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제동 장치 개입 정도를 막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한쪽 페달을 오래 누르고 있으면 D-오토로 넘어가거든요.
D오토가 어떤 기능이냐면 회생제동의 개입 정도를 차가 스스로 해줘요. 자, 이렇게 가죠. 쭉 천천히 크루징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가속 페달을 딱 떼. 근데 앞에 차가 있잖아요. 회생제동 장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는 페달 아무것도 안 밟고 있고 앞차가 비켰어요. 그럼 거리가 멀어졌죠. 이럴 때는 내 속도 대비 앞차와의 거리가 충분하니 회생제동 장치 개입을 꺼버립니다. 그냥 쭉 미끄러지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회생제동의 개입 정도를 계속 실시간으로 조절해요. 쭉 점점 줄여가죠. 그러다 앞차 브레이크 밟으면 좀 더 많이 써요. 다시.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자, 속도 확 줄이죠. 맨 마지막에 정차할 때는 제가 브레이크만 살짝 밟아주면 완전히 서게 되는, 엄청 편해요. 우리 주변에 오토 기능이 들어가 있는 장치들이 많이 있죠. 이런 기능들이 잘 해주면 엄청 편한데 내 의도와는 좀 달리 움직이고 버벅대고 이러면 되려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 D오토 기능은 제가 어제 오늘 다양한 환경에서 계속 써봤거든요. 전혀 위화감이 없어요. 그냥 D오토에만 놓고 달리셔도 됩니다. 물론 제가 임의로 회생제동 단계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 페달을 누르시면 D 옆에 짝대기가 2개 떴죠. 이 상태는 회생제동이 가장 많이 개입하는 단계입니다. 짝대기 하나일 때는 잉 가다가 줄어들긴 하는데 방금보단 덜 줄어들어요, 속도가. D 상태일 때는 거기에서 좀 더 개입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플러스를 더 누르면 D 플러스가 되는데 여기서는 회생제동이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발을 떼면 쭉 미끄러지죠. 그냥 관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EQA의 여러 특징들 중에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참 잘했어요, 벤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D오토 기능,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반자율 주행 기능을 활성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 D오토의 도움은 받을 수 있거든요. 자, 저희가 대장정에 막을 아직 안 내렸고요. 이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지금 주행 거리가 정확히 127km 찍혀있네요. 그리고 지금 계기판상에는 앞으로 달릴 수 있는 거리를 293km로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외부 기온은 36.5도입니다. 되게 인간적이에요.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랩 출발할게요. 자, 저희는 잠깐 쉬고 두 번째 랩 출발입니다. 지금 막히 보시면 엄청 막힙니다. 엄청 막힙니다. 여기서 막히고 잠깐 뚫렸다가 저기 남양주쯤 가면 또 막히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첫 번째 바퀴 때 그랬었거든요. 아까 제가 첫 번째 바퀴 돌 때 D오토 기능 설명드리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ACC. 이 ACC 얘기를 꺼낸 김에 EQA에 들어가 있는 반자율 주행도 한번 알아봅시다. 마침 차가 막히거든요. 여기 달려있는 기능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면 제한속도가 80이니까 60 맞춰놓을게요. 그리고 거리는 총 4단계 중에 1단계 가장 가깝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 상태로 얼마나 잘 가는지 봅시다. 잘 가네요. 지금 오른쪽으로 꺾여진 길이거든요. 차선 중앙 잘 유지하고 있어요. 심지어 앞쪽 도로 바닥을 보면 차선이 되게 많이 지워진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도 중앙 유지를 잘 해주네요. 별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하지 않죠. 자, 방금 우리 다리 이음매 쿵쿵 하고 넘었잖아요. 요럴 때 승차감. 지금 오늘은 저희가 본 영상의 컨셉 자체를 순환고속도로만 돌기로 해서 그렇게 길이 험한 곳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어제 제가 퇴근하는 길에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곳도 타고 넘었거든요. 과속방지턱도 여러 번 넘어보고. 근데 승차감이요, 좋아요. 지금 이 EQA의 가격대를 보면 에어 서스펜션을 넣을 수 없죠. 에어 서스펜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꽤 좋습니다. EQA의 기본이 된 GLA 220과 비교를 했을 때 공차 중량이 무려 400kg이나 차이 나요. GLA를 기본으로 만들긴 했지만 이 하체에 똑같은 스프링을 넣을 수는 없었겠죠? 분명 보다 단단한 스프링을 넣었을 거란 말이에요.
가볍고 상대적으로 약한 스프링과 무겁고 상대적으로 단단한 스프링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전기차가 후자에 해당하죠. 여기에서 내연기관차와 이 전기차의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묵직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묵직하면서도 승차감은 좋아요. 무거우니까 쫙 깔려있는 느낌 나고요. 이 쫙 깔려서 달리는 느낌에 양념을 쳐주는 요소가 하나 더 있죠. 바로 배터리의 위치예요. 차체 바닥에 넓게 배터리를 깔다 보니까 쫙 묵직하게 깔려 달리는 느낌에 도움을 주죠. 그리고 지금 이 EQA의 휠 사이즈가 18인치거든요 EQA의 크기로 봤을 때 크진 않습니다. 타이어의 사이드월도 상당히 높다는 걸 시각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은 18인치 휠 덕분에 승차감 면에서 유리한 점도 분명 있고요. 자, 웃음 나와. 저희는 지금 수도권 제1 순환 고속도로를 두 바퀴째 마무리하려 합니다. 지금 치흥 하늘 휴게소가 500m 남았어요. 주행거리는 254km. 배터리 잔량은 지금 반절보다 조금 더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는 177km라고 떠 있네요. 일단은 가서 화장실도 좀 들리고 다음에 세 번째 랩 도전할 때 다시 뵙겠습니다. 마지막 바퀴 가자. 화이팅! 자, 저희는 마지막 바퀴라고 할 수 있는 세 번째 랩. 지금은요 퇴근 시간이에요. 현재 시간이 6시 25분이거든요 아마 첫 번째 두 번째보다 지금이 어쩌면 가장 막힐지도 몰라요. 뭐 늦어져도 오늘 안엔 집에 가겠죠 뭐.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길거리에서 EQA를 종종 보게 되시겠지만 GLA를 기본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딱 봐도 두 차 되게 닮았다 라고 느끼실 정도로 비슷해요. 다만 EQ 브랜드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헤드램프, 리어램프, 그 좌우가 빛으로 얇은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앞쪽 헤드램프, 라디에이터 그릴, 요건 전부 투명한 커버로 싹 매끈하게 덮어버렸습니다. 전기차도 냉각이 필요하긴 하지만 기존 내연기관 차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구멍은 밑에 조금만 뚫려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막아버리고 대신 공기 저항을 줄이는 게 훨씬 좋죠.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이유로 인해서 디자인을 변경해야만 하는데 그렇다고 이걸 뜯어 고치자니 그 벤츠의 라디에이터 그릴을 가지고 있던 디자인 아이덴티티 이걸 또 버릴 수가 없거든요. EQ라는 신생 브랜드, 벤츠 그룹에 속한 신분, 거기에 전기차라는 기술적 특징 이런 걸 다 아울러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결과물이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EQA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 원래 GLA는 번호판이 트렁크 문에 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EQA는 번호판을 범퍼로 옮겨 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시승차는 EQA 중에서도 AMG 패키지 플러스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지금 EQA 250 기본 모델이 있고 거기에 500만원을 추가하시면 AMG 패키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800만원을 추가하시면 AMG 패키지 플러스를 즐기실 수 있어요. EQA 250 대비 무엇이 다르냐? 라디에이터 그릴 있던 자리 덮은 그 부분 있죠? 거기에 크롬 띠가 기본형과 좀 다르고요. 또 범퍼 영상도 훨씬 더 공격적으로 생겼습니다. 휠도 AMG 휠 들어가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차에 들어가 있는 AMG 휠 18인치 그렇게 멋있는 줄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냥 기본 휠이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할 정도로 이 휠만 놓고 보면 제 취향은 아닙니다. 너무 전기차 이런 걸 드러내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실내를 보시면 실내에서 오히려 차이점들을 더 많이 발견하실 수 있거든요. 일단 제 손에 쥐어져 있는 운전대도 다르고요. 이런 빨간색 스티치도 기본형에는 없는 포인트죠.
그리고 운전대, 이 가죽 다 다르고요. 문 열었을 때 그 문턱 있죠? 도어실 그곳에 EQA라고 파랗게 불도 들어오고요. 패들도 지금 알루미늄에 고무를 뽕뽕뽕뽕 박아놓은 스포츠 페달이 들어가 있고요. 시트 보시는 것처럼 좀 더 스포티한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시승차는 초기 물량이어서 통풍 시트가 빠져 있거든요. 이 자리가 지금 딱 통풍 시트 스위치 자리인데 없잖아요. 원래는 AMG 패키지 플러스를 선택하시면 통풍 시트가 들어갑니다. 여기 파노라마 썬루프도 기본용에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또 맞아 스피커 부메스터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거든요. 일반 기본형 오디오 시스템과는 비교하면 되게 기분 나빠할 정도로 소리가 좋더라고요. 한번 들어볼까요? 헤이즈의 해프는 노래 너무 좋아. 저음 단단하고요. 중음 고음도 선예도 좋더라고요. 기본적인 실내 디자인을 봅시다. GLA랑 큰 차이는 없는데 소재도 A 돌림 벤츠 패밀리 치고 이 정도면 괜찮은 수준이에요. 말랑말랑한 소재들 넓게 쓰였고요. 물론 이 허벅지 아래쪽까지는 아니지만 그건 차급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눈에 딱 보이는 부분들 있죠. 운전대 멀티 펑션 스위치 부분, 그리고 특히 이 송풍구 만져보면 촉감하며 작동되는 느낌하며 짝 이런 거는 100점 만점에 150점 드릴게요. 또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이 공조장치 조작부 이런 것도요, 보기에도 예쁘고 쓰기에도 편해요. 무선 충전표도 있고, 이제는 좀 나온 지 오래되긴 했지만 와이드 모니터를 양쪽에 2개 싹 달아놓은 거, 요 구성도 그렇지만 이 안쪽에 뿌려지는 그래픽도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화려하기 이를 데 없어요. 해상도 좋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아쉬움은 2열에서 조금 나와요. 왜냐면 EQA 전기차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바닥에 깔았고, 결과적으로 2열 시트에 앉으면 바닥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 결과 무릎이 좀 들립니다. 이건 약간 시트 포지션이 GLA 대비 좀 어색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반면에 머리 공간은 괜찮았어요. 차 크기를 생각하면 머리 공간은 제 키 173 수준에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엔트리 레벨 모델들이 자주 돈을 아끼기 위해서 쓰는 트릭이 있죠. 이 2열 시트 등받이를 6대4로 접히게 만들어요. 조금 비싼 차들은 4대 2대 4인데 다행히 4대 2대 4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요즘 벤츠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화려함의 끝을 달리고 있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시승차 받아가지고 밤에 처음 문 딱 열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호호호 했다니까요. 간접 조명과 직접 조명과 패턴, 그 다음에 컬러까지, 나쁘게 말하면 좀 클럽 같고 정신없는데 좋게 말하면 정말 특히 여성분들의 혼을 쏙 빼놓을 정도로 예쁩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파이널리 마침내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를 3바퀴 완주했습니다. 아침에 출발했던 시흥하늘 휴게소로 다시 돌아왔어요. 정말 긴 하루였습니다. 지금 계기판에 배터리 충전량 부족, 배터리를 충전하세요 라고 알림 메시지가 떴죠.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3번 달렸으니까 총 384km입니다. 아침에 충전 다 하고 출발하면서 리셋을 했고요. 지금 계기판에 오늘 하루 종일 달린 거리는요 382km라고 찍혔네요. 계산한 것보다 한 2km 좀 덜 달린 걸로 나왔는데 시간은 7시간 23분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전원을 넣은 상태에서는 거의 달리기만 했거든요. 시동 걸어놓고 서 있진 않았어요. 하루 종일 운전한 시간이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주행 환경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빨리 가려고 과속하지 않았고요. 멀리 가려고 교통 흐름보다 천천히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다른 차들 달리는 만큼 쭉 자연스럽게 달렸어요. 그리고
오늘 온도가 36도, 37도 그 정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에어컨을 틀지 않을 수 없었겠죠. 22.5도, 23도, 오토 이 정도로 설정을 하루 종일 유지했고요. 주행 모드는 거의 컴포트로만 달렸습니다. 자, 그래서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느냐. 오늘 382km를 달리고요. 배터리는 10%가 남았고요. 주행 가능 거리는 49km가 남았네요. 아직도요. 그러면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자, 382 더하기 49니까 야, 보세요. 431km를 달릴 수 있는 셈이에요. 아침에 제가 이 EQA의 국내 인증 주행거리가 306km라고 했잖아요. 인증받은 것보다 125km를 더 달릴 수 있는 셈입니다. 자, 이 정도면 EQA를 사려고 했다가 인증상 주행거리 때문에 다른 차를 사야지 라는 걱정은 접어두셔도 되겠다 라는 게 어느 정도는 증명이 됐을 것 같고요. 이렇게 달리면서 전반적인 주행 느낌 꽤 만족스러웠거든요. 특히나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D 오토 모드 인상적이었습니다.